개장 전 8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코스피,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에도 버텨 종목 장세 속 조용히 강한 MLCC입니다. 자, 어제 개장 전 마켓무버로 변동성을 유발할 재료들을 정리해드렸죠. 글로벌 채권 시장 변동성, 여기에 미국 관세 불확실성까지.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외국인 수급이 이틀 연속으로 유입이 되면서 모멘텀 부재 속에서도 지수는 버틸 수 있었다는 건데요. 여기에 구글 반독점 소송 판결 이후 애플과 알파벳이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면서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안도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반도체 투톱 위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니 마찬가지로 지수는 한 번 더 강세를 버틸 수 있었던 건데요.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건데요. 지수는 버텼고 상승 종목 수도 더 많았던 하루지만 업종 내에서도 희비가 갈리는 등 매매 난도는 높았던 하루였습니다. 조선주만 봐도요. 섹터 내에서 HJ중공업은 보시듯이 12% 급등할 때 하나오션은 4% 하방 압력, 뉴스에 따라서 이렇게 업종 내에서도 종목의 희비가 갈리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종목 장세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방망이를 짧게 잡을 수밖에 없는 시장, 조용히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기. 어제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방이 막힌 주식은 사야 한다. 강렬한 리포트 제목이죠. 리포트의 주된 내용은 삼성전기의 주력 사업 중 하나 MLCC의 업황이 견고해지고 있어 하반기 다른 IT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될 거란 전망인데요. 이에 목표가를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MLCC 관련주 전반이 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MLCC란 뭘까요? 우리말로 좀 풀어보면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로 사진을 확대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주 작습니다. 쌀알보다 작다고 하는데요. 아주 얇은 세라믹과 금속층을 샌드위치처럼 수백 번, 수천 번 겹쳐서 쌓아 만든 부품입니다. 역할을 두고는요. 종종 저수지 댐으로도 비유가 되는데 전자제품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죠. 갑자기 너무 많은 전기가 흘러들어와 부품 안에 있는 회로들이 놀라지 않도록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전자제품에는 꼭 필요한 부품이죠. AI 시대의 MLCC가 주목을 받는 이유 간단합니다.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에는요, 통상 1000에서 1400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일반 서버에는 1800개에서 2500개의 MLCC가 필요하다면요. AI 서버는요, 스마트폰의 10배, 10,000개에서 20,000개가 필요합니다. 필요 수량이 압도적이죠. 서버뿐만 아니죠. AI 시대에는 필연적으로 자율주행의 로봇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AI가 탑재될 텐데 이런 흐름도 수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요. 폭발적인 수요 속에서 내년 공급 부족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업체들의 가동률이 95%를 넘겼기 때문인데요. 확실히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섹터인 건데 간단하게 관련주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장은 역시나 삼성전기입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요. AI 서버용 MLCC 점유율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제 시장 반응이 가장 컸던 사마 콘덴서 그리고 MLCC용 소재를 만드는 대주전자 재료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는데요. 시장 성장 속에서 관련주들의 중장기 성장세와 함께 모멘텀이 없는 시기 당분간 MLCC 관련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함께 관전 포인트로 주시해 보시죠. 자, 그래서 시선을 오늘장으로 좀 맞춰보면요. 분위기를 좌우할 지수 무버, 경기 침체 혹은 금리 인하, 이 둘 간의 시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확인을 해보셨듯 간밤 나온 미국 경기지표 다소 흐릿했습니다. 베이지북은요. 근래 나온 보고서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경기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여기에 7월 9인 이직 보고서, 소위 졸트 보고서라고 불리는 지표도 10개월 내 최저 수준을 찍었습니다. 글로벌 채권 금리가 재정 문제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경기에 대한 경계감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에 오늘 4베이시스 포인트가량 하락했죠. 경기 둔화는 분명 시장에 부담스러운 요소이지만 만약 9월 금리 인하가 선제적 인하라는 차원으로 해석이 된다면
우리 시장도 안도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지만 그래도 막판에 오픈 AI 관련 소식에 반도체주들이 낙폭을 일부 만회했는데요. 오픈 AI 임직원들이 보유한 구주와 관련해서 매각 규모를 늘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보도됐던 60억 달러 규모에서 103억 달러로 확대가 된다는 건데요. 쉽게 좀 풀어보자면 오픈 AI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 이렇게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뜻으로 AI 열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죠. 오늘 이런 소식이 AI주의 일부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마찬가지로 개장 이후의 체크 포인트로 확인해 보시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간밤 야간 선물은 0.28% 상승 마감. 큰 틀에서 모멘텀은 없는 시장. 오늘은 앞선 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수 분위기 형성에 훈풍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외국인이 어제도 코스피를 순매수하며 이틀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요. 3일 연속 순매수는 보기가 힘들었죠. 연속 순매수 여부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어제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바로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선 호텔주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곧 중국의 국경절이 다가오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혜 종목으로 꼽히는 카지노 호텔주가 강세를 보인 건데요. GSP&L은 메인마켓에서 5% 상승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2.1% 추가 상승했습니다. 또 대북 관련주로 분류되는 JS 코퍼레이션은 어제장 상승 쭉 이어가면서 2% 추가로 상승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약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죠. 다만 장중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는 2% 강세 보인 모습 특징적입니다. 또 최근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대한조선 역시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다가 저녁에 상승했고요. 한국카본도 같이 오르면서 조선 섹터도 강한 강세 띈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비만 치료제주 강세 보인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G2G 바이오가 신영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 소화하면서 1.82% 강세 보였고요. 또 경영권 분쟁 이슈 속 콜마 B&H도 매수세 몰리면서 2% 올랐습니다. 또 정밀 의료기업 IMBDX는 액체 생검 항암제 표적 검사 제품을 정식 출시하며 시장 기대감 받았고요.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ESS 핵심 부품 제조사인 한중 NCS 7.88%로 가장 큰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고객사인 삼성 SDI가 산자부와 전략거래소가 시행한 ESS 중앙계약시장 본사업에서 76%의 공급 물량을 따냈습니다. 이에 관련 수혜가 예상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장마감 후엔 유증까지 공시했습니다. 특징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한중 NCS,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약 15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인데요. 조달 목적은 ESS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와 타법인 증권 취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주는 총 209천여 주가 2만 9천여 주가 발행되는데 배정 대상자는 신한투자증권입니다. 메인마켓에서 7% 가까이 상승 마감했던 한중 NCS의 유증 결정 공시 이후에도 시장은 호재로 해석하면서 7.88% 더 올라줬습니다. IMBDX도 메인마켓에서 18% 상승한 데 이어서 저녁에도 추가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액체 생검 기반 암 유전체 검사 신제품 알파 리퀴드 3.0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108개였던 분석 유전자가 192개로 확대돼 환자들은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임상시험 참여 기회도 늘게 됐습니다. 이번 제품은 FDA 승인 바이오마커와 최신 항암 신약 관련 유전자가 포함돼서 또 의료진은 보다 정밀한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IMBDX는 연말까지 전립선암과 유방암 전용 검사와 초대형 패널도 선보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이어지는 분석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한중 NCS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 마감 이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비롯한 공시가 여러 건수 있었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두 자릿수대 급등을 했는데 일단 상승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자본 이슈라든가 최대 주주 변경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변경과 이제 자본 조달인데 이 자본 조달은 유상증자 150억과 전환사채 100억
이렇게 해서 총 250억 원 자금이 확보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은 대표이사에서 아들로 이렇게 지분 증여 완료가 됐다라는 건데요.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그 지배구조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자금 조달 효과로 인해서 이 단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급등 시에는 추가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향후 이제 성장 배경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삼성 SDI와 대규모 ESS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중 NCS는 삼성 SDI 이 밸류 핵심 채널인데요. 뭐 순행식 냉각 시스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련되어서 수혜를 좀 크게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생산 거점의 안정성 강화 기술로 삼성 SDI ESS 경쟁력 확대가 이루어진다면은 협력사 매출 기회도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매출은 2분기 때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감소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장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일회성으로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하반기 때는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데 특히 북미 쪽의 ESS 시장 내 중국 점유율이 80% 이상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 시에는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최대 주주 변경이라든가 자본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나올 때는 변동 시에 주가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맞고요. 중기적으로는 삼성 SDI 수주 확대, 북미 ESS 정책 수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장기적이라 하면 2년 이상을 보시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글로벌 ESS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봐야 됩니다. 한 5배 정도 이렇게 성장 사이클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중 NCS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중 NCS 분석 짚어주셨고요. 이제 IMBDX 특징주로 앞서 짚어보셨는데 분석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생검 기반 유전자 프로파일링 신제품을 출시한 모멘텀이 강세의 배경으로 꼽히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이제 투자 포인트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3가지로 좀 나누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DA 승인, 바이오마커 100% 반영이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액체 생검 솔루션 정식 출시, 분석 유전자 192개로 확대, FDA 승인 핵심 바이오마이커 100% 반영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이 동사의 성장성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해서 기술력 격차가 전반적으로 좀 축소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임상 활용도도 확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암 전주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기 성장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조기 진단을 하고 재발 모니터링을 하고 진행암 3단계 전주기 플랫폼 확보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출 기반 매출 가시화가 또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존 진단 시장의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 진단 한계 극복, 리드 타임 약 12개월 단축 이런 부분들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임상 실사용 데이터 확보 시에 글로벌 레퍼런스 기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3가지 포인트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FDA 승인 바이오마이커 반영 뉴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병원 50곳에서 매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27년도에 이 건강보험 등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건강보험 등재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인 매출 확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모멘텀을 함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급적인 요소를 좀 더 살펴보시면서 좀 먼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확보되는 게 확인되었을 때는 조금 포트에 좀 길게 좀 담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투자 포인트로 수급을 함께 봐야 된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지요.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중국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가 오는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이달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한국행 수요는 더욱 늘어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은 1인당 소비액이 평균보다 20에서 30% 더 많아 경제 효과가 크고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인 1위인 만큼 카지노나 호텔 등 관광업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K 콘텐츠 확산과 아시안의 한국 선호도 상승, 항공편 증평 같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호텔, 카지노를 포함한 관광산업 전반에 대해 반짝 실적 기대감이 아닌 장기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최소 2027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나섰습니다. 수치를 되짚어봐도 올해 상반기 방한 관광객 수는 883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황. 7월 한 달 기준으로도 173만 명이 입국하며 전년 대비 23% 증가했는데요. 수요가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고점을 향해 가는 흐름이라는 건데 높아진 눈높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내달릴 수 있을지는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2026년 폴더블 아이폰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이어 2028년에는 폴더블 아이패드를 출시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죠. 대만 TF 인터내셔널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전망인데요. 또 아이폰 폴드 출하 예상치를 2026년엔 800만에서 1000만 대, 2027년엔 2000만에서 2500만 대로 상향 조정했는데 기존보다 무려 2배나 늘어난 수치에 전일장 밸류체인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개별 종목단에서는 파이넴텍, UTI, KH 바텍 등이 강세 보였는데요. 폴더블 기기의 핵심은 커버 글라스입니다. 고밍치는 초박형 유리는 코닝이 공급하고 후공정은 대만의 제너럴 인터페이스 솔루션이 맡을 거라 예상했는데요. 이 중 코닝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JNTC나 UTI 등과 협업 중이라는 점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는 9일 애플은 글로벌 동시 출시 행사에서 아이폰 17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니 해당 모멘텀도 챙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이슈픽 분석까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주가 중국 국경절 연휴와 함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기대감이 겹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상반기 때 올랐던 종목들, 뭐 조선주라든가 방위산업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원전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이 카지노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포트에 이제 편입하는 모습들이 많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지노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국경절 연휴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무비자 단체 관광 허용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인바운드, 호텔, 카지노, 여행, 업종 수혜가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투자 포인트를 좀 보면은 이제 중국 국경절 특수와 무비자 효과인데요. 9월 말부터 아무래도 이번 달 말이죠.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이 되기 때문에 특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호텔이라든가 카지노, 여행사의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에서는 카지노 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호텔의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호텔 ADR이죠. 평균
평균 객실 단가인데요. 2019년도 대비해서 3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뭐 공급은 줄고 수요는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호황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 모멘텀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K 컨텐츠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한국 선호도가 강화되고 있는데 K 드라마라든가 K-팝 등 한류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 관광의 목적지로서 한국이 매력적이라는 부분이 최근에 좀 더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호텔 관련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인데 카지노는 이제 파라다이스, GK의 롯데 관광 개발 이런 건데 특히 이제 롯데 관광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인 이 VIP 단체 관광객들의 또 수요에 대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으로 봐야 되고 뭐 여행주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접 수혜로서는 이제 면세점 있습니다. 호텔신라나 신세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 차원에서 좀 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호텔 카지노 여행주가 9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 단기 모멘텀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고 재료 소멸시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국경절 직전, 직후, 전후에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호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호텔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 카지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인 VIP 그리고 단체 객들의 본격 회복 시에는 파라다이스, GKL 이런 종목들이 업사이드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관리를 좀 잘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중국 경기 둔화입니다. 그리고 환율 변동 시에는 이 단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반미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전만큼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예전만큼 이제 중국인들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좀 꾸준함이 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실적적인 면에서 보면은 호텔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금씩 실적 개선의 그림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접근할 때 예전 같으면은 단기적인 어떤 테마성이나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종목들 안에서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ROE 개선 이런 어떤 지표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좋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합산 수급을 보시면서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이 이슈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슈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이슈는 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주 길게 본다면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표를 많이 활용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반영했을 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숫자를 좀 보자 이런 네, 의견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팩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애플 소식에 정통한 걸로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대만의 권밍재 애널리스트가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과 관련해서 출하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어제 밝히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폴더블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폴더블 시장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 종목과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 폴더블 폰이 애플의 폴더블 폰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꽤나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아이폰 교체 수요와 함께 애플의 공급망 수요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고 국내 폴더블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 중심이었던 폴더블 생태계에 애플이 합류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글로벌 점유율이 확대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국내 관련 밸류체인에 대해서 수혜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폴더블 폰 부품주 중에서는 파이넴텍, 힌지 관련된 기업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세계 폴더블 힌지 점유율의 최상위의 기업인 KH바텍, 그리고 커버 윈도우 특수 소재 UTI, 그리고 폴더블 전용
보호필름 소재인 세경 하이테크, 코롱인더, 그다밖에 뭐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 기업이 있겠죠. 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만약에 좀 매물 출회가 되면은 그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도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중간에 한번 살짝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 모멘텀으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9월 9일에 아이폰 17 공개인데 애플 공급망 폴더블 부품주 단기 강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전략으로 보면은 이제 애플의 폴더블 주라 상향은 구조적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 말씀드렸던 종목들,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스크 요인에서 좀 살펴보면은 초기 시장은 단가 수율 문제로 실적 반영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무조건 장기 투자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좀 모멘텀 위주로 해서 좀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고려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폴더블 관련주 밸류체인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 거래 중단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ATS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헤드라인,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체거래소의 그 15% 룰과 그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제 유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거래 중단 리스크를 좀 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한도가 30에서 100%로 확대되어서 유동성 위축 우려는 완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거래 중단 리스크 해소에 따라서 증권주 그리고 유동성 관련주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체거래소의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테마성 단기 반등 활용해서 그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ATS 관련해 가지고 KRX의 거래 시간 연장 추진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검토 중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ATS 대체거래소의 차별성이 희소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 중심의 구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이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주라든가 그리고 또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거래소 인프라 수혜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하방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은 매도를 하시고 좀 주목받는 종목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 번 더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 자세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